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전기 차량 한 대가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사흘 전엔 오일시장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전기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 전기자동차 한 대가 주차요금 정상계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정면을 향해 질주합니다. 불과 4초 만에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은 바퀴가 훤히 보일 정도로 움푹 패였고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69살 고모 씨가 몰던 전기차가 돌진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차에는 고 씨와 30대 딸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슴과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전기차는 정산을 위해 출구 차단기 앞에 멈춰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0여 미터를 내달려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습니다. 기다리는데 갑자기 부릉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순간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는 겁니다. 평일 오전이어서 이용객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본 사람들은 사고 차량이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위 하면서 쾅 부닥쳤습니다. 그게 경주용 자동차 그 소리였습니다. 그냥 완전 기계음이 아주 셌습니다. 그게. 제주에서는 그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도 70대 기사가 몰던 전기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차량은 차종은 다르지만 모두 현대가 생산한 전기차. 제조사는 사고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며 가속 페달을 밟은 장치 기록과 주행 흔적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운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도의회 직원과 서귀포 효돈동 주민센터 직원을 고리로 한 감염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이 함께 술을 마셨던 음식점 종사자 2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 시내 한 음식점. 제주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의회 직원과 효돈동 주민센터 직원 2명이 이곳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종사자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곳 종사자 2명이 도의회와 주민센터 직원과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손님이 좀 있긴 있나 봐요. 또 위에 또 저기가 손님이 많은데요, 원래. 확진된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일 저녁부터 오한과 미열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한 명은 무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1일과 2일에도 음식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해당 음식점을 공개하고 같은 시간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음식점 종사자가 감염됐는지 아니면 음식점 종사자로부터 의회와 주민센터 직원이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 해당 음식점은 종사자와 음주를 함께하는 일종의 바 시설이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유흥주점과 달리 이용자 사이 거리 두기 규정이 없어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또 방역당국이 도의회 직원의 해당 음식점 방문 사실을 파악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공개를 결정하면서 방역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곶자왈에 대규모 사파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논란을 빚었던 제주 동물 테마파크가 결국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 테마파크,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망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승인된 것은 2007년. 말과 돼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계획이었는데 2017년 새로운 사업자가 사자와 호랑이, 불곰으로 바꾸겠다며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업 계획은
개발심의위원회에서 4년 만에 부결됐지만 말과 돼지를 키우는 기존 사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 기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절차상은 가능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오래전에 계획을 수립된 부분이고 관건은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인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느냐입니다. 동물 테마파크의 공정률은 30%. 제주도는 이미 2차례에 걸쳐 4년을 연장해 줬지만 더 이상은 연장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완공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만. 결국 올해 말로 사업 기간이 끝나면 제주도는 내년 초에 사업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018년에도 판파스 휴양단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거부한 뒤 이듬해 승인을 취소했고 사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동물 테마파크 사업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옛 북제주군의 공유지였던 24만 제곱미터는 사업자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유지를 돌려받는 계약 조건이었지만 민법상 시효인 5년이 지나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하더라도 땅은 또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어 새로운 개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는 6일 열리는 홈 개막전에서 지난해 K리그 우승팀인 전북 현대와 맞붙어 올 시즌 첫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한 만큼 반드시 이겨서 상위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18승을 거두면서 10개 팀 가운데 우승을 차지한 제주 유나이티드. 창단 이래 최초로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홈 개막전을 앞둔 선수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운동장에서 몸을 풀며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왕복 달리기 훈련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고 선수들끼리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성남FC와의 개막전에서 아쉽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홈 개막전에서 맞붙는 전북현대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각오입니다. 강팀이고 좋은 팀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개막전이고 저희 홈에서 하는 만큼 질 생각은 없고요. 또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2부 리그 우승을 이끈 주축 선수들과의 재계약에 이어 폴란드 유망주 출신 공격수 오스카 자와다 등 외국인 선수를 3명이나 영입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 we win and of course I will try to score my goals but as I said the most important is the team and I hope we will play well, we will win the game. 지난해에 이어 제주의 사령탑을 맡은 남기일 감독은 강력한 전방 압박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압박을 해서 볼은 항상 상대방 진영이 있어야 좀 찬스가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골을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 리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중 수용 인원의 30% 수준인 5,000명만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1부 리그로 승격한 제주가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해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보성하면 푸른 녹차밭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최악의 한파 때문에 녹차밭이 붉게 말라버렸습니다. 봄철 첫잎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도 붉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이다현 기자입니다. 보성의 한 녹차밭. 사방을 둘러봐도 붉고 말라 비틀어진 잎들만 가득합니다. 가지까지 말라버린 차나무도 있습니다. 이맘때면 푸르러야 할 녹차밭이 온통 붉게 변해버렸고 잎은 바싹 메말랐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나타난 피해에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또 설상가상으로 또 이렇게 또 기상이변으로 수확량까지 또 감소가 돼서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녹찻잎이 붉게 변하고 가지가 마르는 피해는 지난 1월에 불어닥친 북극발 한파 때문입니다. 녹차의 경우 영하 7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연속 계속되면 냉해가 발생하는데 지난 1월 보성에는 나흘 연속 영하 7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냉해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성 지역 전체 녹차 재배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52헥타르에 이릅니다. 고급차 수확량 감소는 물론 4월 20일 고구에 맞춰 녹찻잎을 따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급차가 주이기 때문에 그 차를 잘 따야 되는데 금년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보성 녹차 재배 농가의 25%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녹차 수요가 줄어든 데다 냉해까지 겹치자 보성군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봄을 알리는 세 번째 절기 경칩인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 굵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밤사이 동쪽으로 물러났는데요. 비는 그쳤지만 현재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떠 있습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현재 산지인 어리목에는 시정이 200m 이하로 굉장히 짧습니다. 아침 출근길 중산간도로 지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부터 차차 바람이 약해지겠지만 오늘 낮까지는 풍랑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하게 지역별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끼겠고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는 11도, 남부는 12도를 보이면서 예년보다 6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포근합니다. 낮 기온은 북부가 15도, 동부는 16도, 남부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비구름이 걷히고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 중에 바람이 약해지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제주도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안개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걷히겠지만 아침에 내륙으로 이동하는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포근하겠고요. 주말에 비 소식 없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에게 오토바이 배달을 시켜 숨지게 한 업주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배달 사고로 숨진 16살 김모 군의 유족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배달을 지시했다며 업주 부부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018년 4월 제주시 영평동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청 전 국장인 59살 김모 씨 사건을 상습 강제 추행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청 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무실 등에서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간부가 폭행 시비에 연루돼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새 제주경찰 48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와 음주운전도 각각 5건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67%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고 절반 가까이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보목동의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지난해 10월에도 발견됐던 깔따구 유충이라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정수장에 유충을 걸러낼 수 있는 정밀 여과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수돗물 유충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 직원이 금융사기 사고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서귀포시 지부에 근무하는 강경희 팀장은 지난달 24일 1,8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50대 남성 고객의 요청을 받고 해당 은행 콜센터 등에 여러 차례 확인 전화를 해 스마트폰 금융 사기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송금을 막았습니다. 해당 고객은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말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송금을 하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비 36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15일 제3자 검증기관의 보고서가 나오면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검증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가 미흡해 80%만 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검증 기관을 롯데가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